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 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유형 중 호수 둘레 걷기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깨비 친구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안고 시작합니다. 문제를 읽을 때 단락을 나눠서 이해하는 것은 문장제 문제풀이 제일 기본적인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장으로 된 문제를 보기만 하면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단락 나누기가 자동 실행되도록 반복 연습을 통해서 꼭 습관화할 것을 강추합니다. 둘레의 길이가 2600m인 호숫가를 철수와 영희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여 걸었다. 영희는 분속 60m의 속력으로, 철수는 분속 70m의 속력으로 걸었다면 두 친구는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즉 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영희와 철수가 처음으로 다시 마주치기까지 걸린 시간이므로 그 시간을 미지수 x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보면 철수의 걸음이 영희의 걸음보다 조금 빠릅니다. 영희는 분속 60m, 즉 1분에 60m를 걷는 빠르기이고 철수는 분속 70m의 속력이므로 1분 지날 때마다 10m씩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영희와 철수가 한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반대 방향으로 걷다 보면 둘 다 딴 길로 새지 않는 이상 호수 둘레 어느 한 지점에서 둘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때 첫 출발점부터 이곳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의 내용입니다. 물론 호수 주위를 몇 바퀴씩 계속해서 돌다 보면 영희와 철수는 수차례 마주치게 되겠죠. 애니메이션을 통해 문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했으므로 이제 이 문제에 담긴 핵심 정보만 쏙 뽑아내면 게임 끝! 깨비 친구들,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나요?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작업은 끝난 셈입니다. 제일 먼저 표를 만든 후 좌측에는 순서대로 거리, 속력, 시간을 써놓고 우측 상단에는 스토리의 주인공인 영희와 철수를 기입합니다. 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뒤섞여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기 위함인데요. 빈칸에 주어진 정보들을 채워넣는 과정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찮다고 표 작성을 게을리하는 한 성적 향상의 꿈 또한 한낱 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영희와 철수가 처음으로 만나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언급되어 있지 않죠? 몰라요. 영희와 철수의 속력은 각각 1분에 60m, 1분에 70m. 둘이 만날 때까지 이동 거리는 다르지만 걸린 시간은 같으므로 동일한 미지수 x를 사용하여 x분이라고 써넣으면 되겠습니다. 영희와 철수의 이동 거리의 합이 호수 둘레와 같음을 이용하여 식을 세우려면 거속시 공식 중 거리가 주인공인 공식, 즉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쌤, 아직도 거속시 공식이 헷갈려요 라는 친구들은 게임의 룰도 모르면서 무작정 게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시간의 낭비가 많아요. 거속시 동영상을 보고 개념을 다진 후
많은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영희의 이동거리는 60m/분 곱하기 x분, 철수의 이동거리는 70m/분 곱하기 x분, 둘을 더한 값은 호수둘레인 2600m.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x는 2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학습에 열의가 있는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쌤, 문제에서 영희와 철수가 만난 시간을 물어봤는데 왜 시간이 주인공이 아닌 거리를 주인공으로 풀었죠? 시간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주인공이 아닌 시간을 주인공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단, 지금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앞의 내용들을 반복 시청한 후 다음 영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희와 철수가 처음 마주치는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 거속시 공식 중 시간이 주인공인 공식, 즉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합니다. 앞선 풀이에서는 시간을 미지수 x로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영희의 이동거리를 x로 놓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시간이면 그 시간을 x로 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 확연히 드러난 정보는 영희와 철수의 속력일 뿐 거리와 시간은 직접적인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리와 시간이라는 두 요소를 각각 나타내려면 서로 다른 문자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은 문자를 한 개만 사용하는 방정식을 배우는 중학교 1학년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 강의이므로 문자의 사용은 한 개로 제한하겠습니다. 이 경우 거리라는 요소에 우선적으로 문자 x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 뿐입니다. 이동거리와 속력의 값을 알면 시간 구하는 것은 단순 계산에 불과하니까요. 이제 정리한 정보를 6개의 빈칸에 차례대로 써넣으면 문제의 절반은 푼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희의 이동거리가 xm이므로 철수의 이동거리는 2600-xm. 철수의 이동거리를 x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희의 이동거리는 호수 둘레의 길이 2600m에서 철수의 이동거리 xm를 뺀 2600-xm가 되니까 서로 자리바꿈하는 셈이죠. 둘의 속력은 각각 60m/분, 70m/분. 둘의 이동시간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영희의 이동시간과 철수의 이동시간은 같다는 것. 깔끔하게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희의 이동시간은 60분의 x, 철수의 이동시간은 70분의 2600-x. 이 둘은 서로 같은 값이므로 60분의 x는 70분의 2600-x. 양변에 10을 곱하고 정리하면 x는 1200m. 끝! 이렇게 마무리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의외로 이런 실수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1차 방정식 문제풀이의 마지막 단계 기억나나요? 구한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영희와 철수의 이동거리가 아닌 둘이 만날 때 걸린 시간이므로 영희의 이동시간 60분의 x에
x는 1200을 대입하여 얻은 값 20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제에서 직접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닌 간접적인 대상을 미지수 x로 표현한 경우 반드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인지 확인을 거듭할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어떤가요? 두 번째 풀이는 앞선 풀이보다 시간도 더 걸릴 뿐만 아니라 미지수 x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시험 볼 때는 첫 번째 풀이처럼 거리를 주인공으로 식을 세우고 답을 구함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풀이를 소개한 이유는 평소에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다루는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막상 시험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풀이 방법을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실력임을 꼭 잊지 마세요. 단순히 영희와 철수의 이동 거리만을 구하고자 한다면 거리는 속력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비례 배분을 이용하여 값을 구하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초딩 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라면 당연히 비례 배분이 뭔지 기억날 겁니다. 비례 배분이란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 즉 주어진 비의 전항과 후항의 합을 분모로 하는 분수의 비로 고쳐서 계산하는 것이죠. 영희의 속력은 60m/분, 철수의 속력은 70m/분이므로 둘의 이동 거리를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로 나타내면 6대7이 되고 비례 배분의 원리에 의하여 영희는 전체 거리의 13분의 6만큼, 철수는 13분의 7만큼 나눠 가진 1200m와 1400m가 둘의 이동 거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수학의 깨비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